할 때는 뭐가 이렇게 뭐 화면 뭐가 뜨는 화면 공유 이런 것도 해야 되는 지금 이렇게 화면 공유는 저 혼자고 기록 중지가 떠 있는 거 보니까 지금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인도에서 제공하는 녹화들 네. 줌에서 지금 줌에서 네 되겠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널 클럽 첫 번째 시간에 당첨이 돼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이제 알파고 논문이랑 여기 이제 보시면 되게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어요. 이 사람들이 없었으면은 지금 이 자리엔 제가 없었을 거고요. 그래서 이거 보시는 분 이제 제가 이제 오늘 뭐 발표를 하게 될 텐데 당연히 이해가 어려울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이제 자료들을 보시는 것보다는 좀 나으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저희 스태프분들한테 말씀드려가지고 책도 주문을 했는데 그게 오늘 왔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책도 되게 좋은 것 같고 논문이 제일 안 좋은 것 같아요.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많은 자료들이 있어서 이제 오늘 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더 이제 깊은 이해를 원하시거나 이해가 잘 안 됐던 점들을 해소하고자 할 때 방금 말씀드렸던 레퍼런스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예요. 우선은 왜 알파고를 이제 고르게 됐냐면 약간 이제 저희가 지금 필요한 논문들 예를 들어서 뭐 NLP라든지 비전 관련된 논문을 고를 수도 있었고 아니면은 저의 백그라운드에 맞아서 뭐 기존에 제가 좀 관심이 있었거나 아니면 이미 읽었거나 이미 읽었지만 좀 딥하게 읽지 않아서 좀 더 자세히 보면 좋을 것 같은 논문들이 있었으면 그런 거를 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없었고 근데 이제 뭔가 이제 막연히 2016년 뭐 7년 이때 이제 알파고 때문에 AI 붐이 일고 이랬었는데 그때 막연히 이제 뭐 강화학습이 쓰였다, 뭐 몬테카를로가 쓰였다 이런 얘기들만 듣고 이제 그냥 이제 지나가고 말았었는데 그냥 이 기회에 어쨌든 뭔가 강제로 읽어야 되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강제된 시점에 그동안 막연하게 궁금했었던 걸 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게 없었으면 영원히 안 읽었을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 맞춰가지고 이런 걸 고르게 됐고요. 그리고 제 이제 와이프가 강화학습 관련된 쪽으로 뭔가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하다가 잘 모르거나 이런 게 나오면 도움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한 일종의 기대도 있었는데 사실 뭐 이제 여기서 강화학습이 쓰이긴 쓰이는데 강화학습에 뭔가 더 그런 깊은 이해를 하려면 여기에서 이게 이제 일종의 이 알파고의 큰 그림을 보는 게 아니라 되게 세부적인 부분을 봐야 되는 거라서 거기까지는 이제 가지 못했어요. 나중에라도 더 뭔가 깊은 이해가 필요하면은 강화학습 쪽을 더 깊이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하지는 못했고요. 네, 그래서 시작을 하면 뭐 이 논문의 목적은 당연히 이제 알파고의 어떤 이제 구조, 그다음에 원리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논문이고요. 근데 이제 후속 알파고들이 있는 것도 다들 아실 텐데 이게 이제 이세돌 구단하고 붙었던 그 버전의 알파고에 대한 설명이고 이후에 뭐 알파고 마스터라는 버전도 있었고 또 알파고 제로도 있고 그렇대요. 그래서 사실은 뭐 이런 것들 이 알파고 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뒤에 있는 버전들까지 다 이해를 해서 정리를 드리면 좋았을 텐데 일단 알파고 첫 번째 버전을 이해하는 것도 사실은 만만치가 않았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이제 준비는 못했고
또 이거 다 하고 나서 이제 알파고 제로는 알파고랑 뭐가 다른지는 제가 지금 많이 알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정도는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조금 봐서 그런 정도로만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이 책 말고 알파고 제로에 관련된 책도 지금 주문을 해서 왔어요. 그런 내용들, 그런 배경을 알고 책을 읽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알파고라는 거는 컴퓨터가 바둑을 두는 건데 바둑을 잘 두려면은 이제 매번 자기 차례가 되잖아요. 거기서 좋은 수를 계속 둘 수 있어야지 게임을 이길 수 있을 거고, 결국은 그 좋은 수를 어떻게 찾을 거냐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게 이제 알파고가 풀려는 문제고, 알파고 이전에 컴퓨터로 바둑을 구현하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이 풀어야 하는 문제였고, 그럼 바둑은 문제가 어떤 건지, 바둑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면 바둑을 영어로는 고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둑판에 어느 위치에 돌을 놓을 것인지를 정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그 어느 점에 둘 것인지에 대한 경우의 수가 서치 스페이스가 될 텐데 이게 엄청 큰 거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19바이 19니까 361인데 이제 이 브레스라는 거는 어느 한 시점에 놓을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평균적으로 250이라고 그냥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값이 어떻게 나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처음에는 361까지, 그 다음에는 360까지 뭐 이렇게 줄어들 텐데 그걸 대충 이렇게 평균을 내린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수 한 수가 이루어졌을 때 그 수의 깊이를 이제 뎁스라고 부르고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한 200수 정도면 한 대국이 끝난대요. 근데 여기서는 뭐 계산은 이렇게 했더라고요. 250에 150승, 이게 엄청 큰 수래요. 참고로 체스는 이제 250에 대응되는 값이 35고 뎁스에 대응되는 값이 80이어서 훨씬 이전부터 이제 컴퓨터가 완전 탐색을 통해서 모든 경우의 수를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던 거고, 바둑은 체스보다는 더 이제 서치 스페이스가 큰 문제죠. 그래서 결국 이 큰 서치 스페이스를 이루는 그 원인이 구성 요소가 이 큰 D와 D인데, 이 D와 D를 그럼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줄이면서 좋은 수를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지금 알파고가 풀어야 되는 문제인 거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알파고가 이제 이 논문에서 이제 뭔가 새롭게 기여한 노벨티를 꼽자면 이제 팔러시 네트워크이라는 것과 밸류 네트워크, 그리고 이 네트워크들을 사용한 서치 알고리즘,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이 모든 이 알파고에서 나온 어떤 알파고의 구현이 있을 텐데 그 구현의 모든 것들을 다 알파고가 다 새롭게 만든 게 아니고 이전에도 되게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를 했던 거고, 그 중에서 이게 이제 몬테카를로 트리 서치라는 알고리즘이 나오면서 획기적으로 성능을 개선을 시켰대요. 그래서 이 알파고도 이제 MCTS라고 제가 이제 부를 텐데 이 MCTS는 거의 그대로 활용을 하고 여기에다가 이제 숟가락을 얹었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여기에 일부 이제 펑션들을 개선을 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알파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MCTS라는 걸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이 MCTS라는 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 크게 네 가지 단계로 시뮬레이션을 해가면서 이 이제 루트 시점은 이제 어떤 특정한 지금 대국 그 국면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뭐 흑돌이 101번째 수를 둘 차례다. 그러면 그 100번째 수까지의 상태가 이제 이 루트가 되는 거고, 그럼 거기서 101번째 수를 찾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탐색을 하는 거죠. 서치 트리를 만들어 가면서. 그 과정이 셀렉션, 익스펜션, 시뮬레이션, 백프로퍼게이션이라는 용어로 불리고 있고, 이 과정에서 트리 팔러시랑 디폴트 팔러시라는 걸 써가면서 이 트리를 확장시켜 나가요. 네 가지, 이 방금 말씀드렸던 네 가지 스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내용이고, 각 스텝이 하는 거를
이렇게 한글로 친절하게 써놨죠. 셀렉션.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밑에 있는 그런 포스팅들에서 조금씩, 그다음에 동영상에서 조금씩 이제 요약을 한 건데 한글로 돼 있는 거를 여기서 영어로 옮기는 게 더 이제 어려워서 그대로 가져왔어요. 왜곡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먼저 루트 노드는 방금 말씀드렸던 지금 수를 놓아야 되는 시점의 어떤 상태고, 그러면 이제 비어 있는 칸에 놔야 되잖아요. 비어 있는 칸에 어디에 놓을지 경우가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림에는 뭐 세 가지로 나와 있지만 루트 노드에서부터 어떤 팔러시를 써서 여기서는 트리 팔러시라는 걸 써가지고 리프 노드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최초의 시점에는 뭐 루트가 리프겠죠.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확장된 이 시점에서의 리프까지 가는 걸 보여주는 거고, 이 팔러시가 좋아야 안 좋은 수들을 선택할 확률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 팔러시가 되게 중요한 거고, 그렇게 해서 리프에 도달을 했어요. 리프에 도달을 했는데 그 리프가 여기 이제 뭐 터미널 스테이트가 아니라면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게 리프가 정해지면은 여기서부터 게임을 끝까지 수행을 하는 거를 시뮬레이션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시뮬레이션이라는 거는 여기 이제 트리 팔러시 말고 디폴트 팔러시라는 거를 써서 이 시점부터 끝까지 뒀을 때 얼마나 이길지에 대한 정보를 얻어서 그거를 이제 거꾸로 다 해서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요. 그래서 익스펜션은 리프 노드에 도착을 해서 그 리프 노드가 끝까지 이 시뮬레이션을 하지 않은 리프 노드면은 여기서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고, 그 리프 노드는 근데 이전에 뭔가 시뮬레이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또 다음 수를 생각해 볼 수 있을 때 그럴 때는 노드를 익스펜션 한다는 게 차일드 노드를 만드는 거고, 여기 그림에서는 지금 여기가 리프 여기에서 이렇게 차일드 노드를 만들고 여기에서 시뮬레이션을 수행을 하는 거죠. 설명이 매끄럽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게 그렇게 쉬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네. 스테이션 할 때 몇 번 내려가는지 몇 번이요? L 조사했을 때 소리가 늘 수도 있다는 네. 한 번에 소리가 몇 번까지 내려가. 근데 이게 무조건 노드를 만드는 게 아니고요. 가는 경우의 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만드는 게 아니고, 사실 이거는 이게 MCTS에 해당하는 얘기인지 알파고가 개선한 MCTS에 해당하는 얘기인지 확실하지 않은데, 뭔가 이제 어떤 이 트리 팔러시라는 정책으로 이 루트에서 어딘가로 가게끔 뭔가 이제 결과를 얘가 내줄 텐데, 얘는 이제 어떤 식으로 우선순위를 만들어서 결과를 뱉을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101번째 수인데 뭐 A라는 자리가 있고 B라는 자리가 있는데, 얘는 이제 A라는 자리가 좋다고 계속 리턴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여러 번은 이제 그 시뮬레이션을 돌릴 텐데, 그 A라는 결과를 낸 횟수가 예를 들어서 뭐 50번이다. 50번이나 지금 A로 가라고 했을 때 노드를 만드는 거예요. 무조건 다 만드는 게 아니고. 그리고 또 무조건 A만 이제 확률로 이제 계산을 해서 그 위치를 리턴을 해주기 때문에 A를 뭐 한 50번 가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B는 한 30번 가라고 하고 뭐 이렇게 될 수 있고, 되게 뭐 좋지 않다고 판단되는 수는 거의 안 나오거나 이럴 텐데, 어떤 스레시홀드를 둬서 그 스레시홀드가 넘었을 때만 노드를 익스펜션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새로 생긴 노드에 대해서는 이 트리 팔러시를 쓰는 게 아니고 이 디폴트 팔러시라는 거를 써서 거기서부터 끝까지 게임을 두는 시뮬레이션을 한대요. 그렇게 해서 어떤 뭐 이렇게 했더니 뭐 승률이 몇 프로라고 나오겠죠. 그러면은 거기까지 거쳐온 길에 대해서 그 값을 쭉 업데이트를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쪽 패스는 일로도 갈 수 있고 일로도 갈 수 있는데 이쪽으로 갔을 때 뭐 승률이 10%고 이쪽으로 갔을 때 30%였으면 이 노드는
10%로 가는 길을 갈 때도 지나야 되고 30%로 갈 때도 지나야 되니까 그렇게 따지면 10%랑 30%를 평균 내서 20%로 업데이트를 해주고요. 이쪽은 뭐 10%였으면 여기 10%, 그다음에 여기도 만약에 뭐 5%였으면 10%에 5%에서 7.5% 이런 식으로 이제 평균을 내는 값을 엣지에다가 이제 업데이트를 해주고 그렇게 쌓이다 보면은 승률이 높은 쪽은 뭔가 이 엣지에 좋은 값이 들어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뭐 낮은 승률 값이 들어있을 거잖아요.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그래서 뭐 이렇게 트리를 확장해 나가고 그러면서 이쪽에 이제 그러니까 이 팔러시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빈도도 보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확률 모델이기 때문에 결과가 똑같은 펑션을 돌린다고 해서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이제 그런 확률적인 여러 번 수행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누적된 결과가 이쪽에 반영이 되는 거고 그런 서치 트리를 만들어 나갈 때 트리 팔러시랑 디폴트 팔러시라는 걸 쓴다. 이거는 그러니까 알파고가 한 게 아니에요. 원래부터 있던 개념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고. 트리 팔로시라는 게 뭐, 그래서 차이들을 볼때 영향이 바이어스가 있는 측정 방향으로 가는 거. 저 팔러시가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선호하는 방향 그게 있겠죠. 어떻게 정책을 만드는지는 이제 정책을 만들기 나름일 건데. 트리 팔로시라고 하는 거니까 바이어스가 있긴 한데 이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바이오스가 있게 만들면은 그렇게 될 거고요. 예를 들어서 되게 멍청하게 무조건 지금 제일 멀리 있는 데다가 도라는 정책을 만들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은 무조건 가까이 있는 데다가 도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러면은 가까이 있는 곳에 같은 그 디스턴스를 갖는 애가 뭐 n개가 있으면 그 중에서는 걔네들은 따로 어떤 룰이 없으면은 그냥 n분의 1로 고를 거고요. 네, 그 팔러시를 만들기 나름인 거예요. 최대한 뭐 편향이 없게 만들려면 만들 수도 있을 거고 그런 거 별로 고려하지 않고 만들면 편향이 생길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 뭐 시뮬레이션을 할 때 디폴트 팔러시를 둔다는 게 사실 저는 이거 혼자서 여기서 뭔가를 둔다 이거는 그냥 펑션이니까 뭔가 리턴을 해줄 거고 근데 혼자서 둔다는 개념이 사실은 너무나 이제 이쪽 필드에선 자연스럽게 쓰고 있는 말이어서 잘 이해가 안 됐고 지금도 사실 확실하진 않은데 그 어떤 차례에 흙이 둘 차례면 다음 흙이 뭔가를 뒀으면 다음에는 백이 둘 차례잖아요. 근데 컴퓨터 입장에서는 프로그램 입장에서는 얘가 지금 어떤 상태가 들어오면 그거에 대한 최적의 수를 주면 되는 거니까 자기가 흑인지 백인지는 사실 중요하지가 않아요. 또 지금 뭐 흑이 둘 차례여서 그렇게 왔는데 여기서 어쨌든 끝까지 둬서 이제 더 이상 뭐 둘 수가 없거나 결판이 이미 난 상황이 있을 거잖아요. 봐도 그 한 상태가 거기서 멈출 거라고 생각이 들고 같은 팔러시를 계속 적용을 해나가는 거죠. 이 팔러시는 얘랑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데 보통은 이 팔러시가 좀 더 오래 걸리고 얘는 어쨌든 끝까지 둬야 되기 때문에 좀 부정확하다고 좀 더 빨리 걸릴 수 있는 팔러시를 쓰는데 가장 심플하게는 그냥 완전 랜덤을 쓸 수도 있는 거고 끝내는 게 목표인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이 트리 팔러시랑 디폴트 팔러시의 성가 좋아야 결국은 이 MCTS라는 알고리즘을 써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구나. 여기가 안 되면 이제 알파고가 한 게 결국은 이 두 개를 계산한 거예요. 그 전에 논문들에서 얘네들을 어떻게 했는지는 레퍼런스들을 프리비어스 워크를 읽어본 게 아니어서 모르겠지만 알파고 논문에서 표현한 대로면 또 얘네가 되게 바라보는 그 스콥이 셜로우하다라고 써 있었고 많이 못 본다는 멀리 못 내다보고 이제 팔러시를 정했다는 거고 디폴트 팔러시 같은 경우는 뭔가 리니어한 그 펑션을 썼다. 보통 난리니어를 써야지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그런 취지에서 얘는 이제 리미테이션으로 언급을 했고 그런 리미테이션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알파고 연구진들은 이 문제를 접근을 했을 거고 때마침 그 시기에 딥러닝이 유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딥러닝이나 뭐 이런 그 머신러닝 테크닉으로 대체를 시킨 거예요. 다시 한번 보시면 트리 팔러시는 리프 노드를 셀렉트하거나 크리에이트를 한다. 바둑의 경우에 이걸 이제 매칭을 시켜보면
어떤 좋은 수를 고를 수 있는 팔러시인 거고, 디폴트 팔러시는 이제 그 수를 놔서 뭔가 이렇게 노드가 하나 확장이 됐는데, 그래서 그 수를 놔서 지금 얼마나 좋아졌냐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수를 놓을 때 그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하면 문제가 너무 복잡하니까 약간 두 개로 나눈 것 같은 느낌도 있고요. 이 팔러시는 좋다고 생각해가지고 했는데 실제로는 어떤 이 디폴트 팔러시를 써보니까 별로 안 좋아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두 개가 똑같은 정책을 쓰는 게 아니면.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MCTS의 동작을 수도 코드 형태로 살펴보면 지금 이제 S0라는 어떤 바둑판의 상태가 입력으로 들어왔을 때 차일드 노드를 하나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시간을 무한정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바둑이 제한 시간이 있으니까 그 제한 시간 안에서 최대한 해보는 거예요. 트리팔러시를 써서 다음에 놓을 위치를 고르고 그 놓은 위치에 대한 평가를 해서 엣지들을 업데이트를 하고, 그 과정을 계속하다가 시간이 다 됐으면 이제 어쨌든 결과를 내서 어디에 도라고 할지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 상태에서 이 S0 루트에서 여러 가지 그 차일드 노드들이 생성이 되었을 텐데, 그 노드들 중에서 이제 제일 좋은 노드를 골라서 여기로 두 개 하라고 알려주는 거죠. 근데 이 베스트 차일드를 그 고르는 팔러시도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대요. 그래서 엣지 값에 이제 그게 어떤 밸류고 걔를 뭐 리워드라고도 부르고 하는데, 그 밸류가 제일 뭐 큰 노드를 고를 수도 있고 단순하게 제일 많이 간 길을 고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경우에 따라서 이런 용어를 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네 두 개를 뭐 동시에 만족시키는 경우를 반드시 리턴하게 하는 그런 팔러시도 있고, 시큐어 노드를 찾는다는 거 있는데 이건 사실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 말이 뭔지 모르겠어요. 로어 컨피던스 바운드라는 말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 논문들을 보다 보면은 어퍼 컨피던스 바운드라는 말도 나오고 하는데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기존 연구고요. 그러면 알파고는 얘를 이제 개선을 한 건데, 여기 이제 알파고의 MCTS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는 사실 이 그림은 앞에 거랑 사실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대신에 이제 노드가 나타내는 게 바둑판으로 바뀐 거고, 용어가 약간 다르긴 한데 뭐 여기가 시뮬레이션이었는데 이벨리에이션으로 바뀌었고, 백 프로포게이션이 백업으로 바뀌었는데 사실상 똑같은 거로 보여지고요. 여기서 어느 길로 갈지가 트리팔러시였잖아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뭔가 이제 그 차일드 노드가 새로 생기고 나서 끝까지 더 본다고 했는데 그게 디폴트 팔러시였고, 그리고 뭔가 결과가 나오면 엣지에 쭉 다시 업데이트를 한다. 그 트리 팔러시를 개선한 거가 SL 팔러시고요. 이 SL은 슈퍼바이즈드 러닝에서 나온 SL 팔러시고, 그다음에 이 디폴트 팔러시를 개선시켜서 밸류 네트워크, 그다음에 RL 팔러시, 롤아웃 팔러시라는 이제 이 세 가지의 개념이 요거를 개선시키는 데 쓰여요. 그러면서 얘네들을 활용해서 이 트리를 서치하고 확장해 나가는 어떤 알고리즘에도 뭐 약간의 수정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거를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자, 이해를 하시면은 이제 알파고의 컨트리뷰션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볼게요. 위에서 여기 이제 네 가지 컴포넌트가 나오게 되는 거죠. SL 팔러시, 롤아웃 팔러시, 그다음에 RL 팔러시. RL 팔러시의 RL은 리인포스먼트 러닝이고요. 밸류 네트워크 이렇게 있는데, 얘들이 먼저 그 SL 팔러시는 결국은 아까 트리 팔러시를 개선하는 거라고 했는데, 보시면 어떤 그 원래 그 팔러시라는 게 원래는 어떤 펑션이에요. 펑션. 입력이 스테이트가 들어왔을 때 펑션인데, 그런 펑션을 이런 뉴럴 네트워크로 이제 뉴럴 네트워크도 어떤 입력을 주면 결과가 나오게 학습시킬 수 있잖아요. 그렇게 뉴럴 네트워크로 그 펑션의 기능을 하게 만든 거고, 그래서 얘를 보시면 입력이 이게 각각의 이제 바둑판의 그 칸의 개수라고 보시면 되고, 걔를 이미지로 받는 건데 결과가 여러 개죠.
각 판에 대한 확률인 거예요. 어느 그러니까 비어 있는 칸들 중에서 어디에 놓았을 때 좋다. 그런 확률이 얼마다. 뭐 어떤 빈칸은 뭐 한 50% 나올 수도 있고 어떤 빈칸은 뭐 1%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확률 분포가 이제 아웃풋으로 나오는 네트워크인 거고. 아까 말한 확률을 어떻게 계산하는 거예요? 네. 비어 있는 놓을 수 있는 곳 중에서 놓을 수 있는 곳의 확률 분포를 디터민을 하는 거예요. 좋은 곳이라고 생각될수록 높은 확률 값이 들어가 있을 거고 별로 안 좋은 수라고 생각되는 곳일수록 낮은 확률 값이 있겠죠. 이게 처음에 슈퍼바이저 러닝을 할 때 이미 엑스퍼트들이 모두 기보를 갖다가 쓰고 해요. 기보에 있는 그 수가 많아질수록 프로베이트가 가족 기사들이 실제로 이 지점에 갔을 때 그 확률이 이제 높아집니다. 근데 바둑 계산이 맞다는 게 제가 이 바둑판의 스테이터스가 어떤 상태에서 안 들어요. 그냥 뭐 거기다 넣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처음 시작할 때 가운데 놓을 수도 있고 액수 진행된 다음에 가운데 놓을 수도 있고 이게 다 진짜 결정된 다음에 마지막에 그 바둑에서 보는 얘기가 있고 마지막에 판 정리한 놓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 놨다는 게 그러니까 의미가 다 내가 계속 말한 대로 트리에서 어느 지점에서 왔는지 따라서 다 의미가 다른 게 있고 저거를 이미지로 해석을 해서 표시시더라고요. 처음에는 19x19 격자를 19x19 픽셀로 이제 이미지로 이제 생각을 힘돌, 거리돌, 뭐 이경으로 다이경으로 표현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뭐 입력이 이제 지금 스테이터스고 이제 출력이 그 CNN의 출력이 다음 스테이터스에서 이미지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여러 가지 이미지를 넣어서 가족 기사들이 학습을 시키는 거죠. CNN이. 그러면은 내가 어떤 인풋에 격자가 이미지가 들어갔어. 다음에 어디가 어떤 이미지가 나올 건지가 프린트가 되잖아요. 이미지로 생각하는 거예요. 수위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프로버빌리티도 아마 우리가 클래시피케이션 CNN을 돌렸을 때 우리가 맥스를 통과하면 확률도 나오듯이 클래스에 대한 확률이 나오듯이 이것도 이제 19x19에 대한 확률 값들이 나오겠죠. 지훈님이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그 트리팔러스라는 게 결국 어디에 놓은지 좋은지를 찾아야 되는 건데 이거를 되게 그거 자체를 풀 수 있는 함수를 만드는 것도 어려운 문제잖아요. 얘네들이 아이디어를 낸 거죠. 잘하는 사람들이 둔 바둑 기보를 가져와서 여기 데이터가 나올 텐데 그 사람이 어떤 시점에 어느 수를 뒀고 보통은 그 사람들이 어떤 시점에 둔 수가 좋은 수일 거잖아요. 잘하는 사람들이 둔 수니까 그걸 따라할 수 있게 학습을 시킨 거예요. 근데 그 수를 줬을 수도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여기 안 나와 있나? 여기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5단 이상의 사람들이 둔 엄청나게 많은 여기는 안 적어놨는데 아마 게임 수가 16만 개였고 보통 한 게임에 200수 정도 걸리니까 다 하면은 이제 3천만 개의 상황이 있는 거예요. 3천만 개의 상황이 주어졌을 때 그 이제 이 고수들이 어디에 뒀는지 그거를 잘 따라하게 만들면 그래도 괜찮은 팔러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이번에 거라서 발표하고 이 버전을 후반이랑 중반이랑 중반을 따로 학습하는 거예요. 같은 경우에는 인풋을 모두 스테이트 보면 19바이 48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봤을 때 초반 48개 수까지만 얘네 뭐 학습을
이 48이요? 네. 이게 48이 48개의 수는 아니었던 것 같고,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이제 흑돌의 위치, 백돌의 위치, 빈 곳의 위치, 그 다음에 이제 앞에 48수까지는 아니었고 앞에 이제 몇 수, 그 몇 수였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앞에 몇 수까지 어떤 식으로 거쳐서 왔는지 정보가 이제 중요한가 봐요. 실제로 뭐 게임을 할 때도 어떤 플로우로 왔는지가 중요할 거잖아요. 똑같은 상황이 오더라도 거기까지 도달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다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좀 더 차원이 커진 거로 알고 있고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그래서 얘가 하려고 한 거는 최대한 그런 이제 프로 기사들의 수를 따라할 수 있는 그 팔러시를 만들고자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로 학습을 시키고 이제 이 테스트 셋은 트레이닝 데이터 셋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데이터로 학습을 시킨 건데 그랬을 때 이제 정답률이 57%였대요. 이전에는 이게 이전에 딥러닝을 쓰지 않거나 뭐 했을 때 44%가 최고였는데 이제 57%가 이제 나온 거고 그러니까 딥러닝으로 했을 때 좀 더 이제 프로 기사들을 잘 흉내낼 수 있는 팔러시가 만들어진 거죠. GPU 50개로 3주 동안 학습을 시켰고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게 놓을 수 있는 곳인데 이게 높을수록 이제 여기가 이제 확률 값이 큰 부분인 거고 작을수록 이제 확률이 작은 부분이니까 이런 막대기가 큰 부분 중에 어딘가를 고르게 하겠죠. 트리 팔러시 이 이제 SL 팔러시를 썼을 때. 요게 이제 하나의 개선 포인트인 거고요. 그래서 뭐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13개를 쌓아서 컨볼루션 멜로 이렇게 쌓아서 만들고 마지막에는 소프트맥스 레이어가 와서 확률을 리턴하게끔 그런 이제 네트워크입니다. 저희가 익숙한 그래도 여기 이제 뒤에 나올 강화학습보다는 이런 CNN 계열을 좀 더 익숙하잖아요. 그런 구조를 쓴 거고 뭐 알파고 이후에 알파고의 다른 버전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그 이후에 이제 비전 쪽 네트워크에서 이제 레지듀얼 구조를 쓰는 것들이 더 좋다고 많이 알려주고 많이 쓰이잖아요. 그런 내용조차도 없는 단순한 이제 네트워크인 거고 이후에 뭐 개선하기 위해서 그런 구조를 썼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게 어느 알파고 버전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는 뭐 이런 거 저런 거 읽다가 본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서는 그렇게 심혈을 기울인 그런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이제 좋은 이제 성능을 보인 거고. 그리고 롤아웃 팔러시라는 것도 만들었는데 얘도 목적은 같은 거예요. 목적은 이제 고수의 수를 둬서 최대한 잘 맞추고자 한 건데 이게 보면은 레이어가 13개고 여기 이제 보면은 얘네들이 웨이 채널도 다 중간에 192 채널인가 이렇고 뭐 그래서 이 파라미터 수도 많고 레이어가 깊으니까 실제 실행 시간도 이제 적지 않은데 컨볼루션 계산량이 많잖아요. 근데 그거랑 비슷한 같은 목적이지만 좀 더 속도를 개선시킬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그거를 롤아웃 팔러시라고 불렀고 걔는 정확도가 이제 이만큼 떨어지는 거죠. 대신에 속도가 빠르고 얘는 이제 얘가 왜 쓰이는지는 뒤에서 나올 거예요. 지금은 뭔가 이제 딥러닝을 써서 뭔가 학습을 시킬 때 두 가지 팔러시를 학습을 시켰다라고 일단 넘어가면 될 것 같고 핵심은 뭐 이쪽에 기존의 MCTS에서 트리 팔러시에 대응하는 애를 SL 팔러시라는 이름으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구조를 써서 만들었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얘를 바로 왜 했냐라고 말하기에는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그러면 아까 MCTS에서 얘를 개선을 한 거잖아요. 그럼 얘도 개선을 해야 되겠죠. 얘를 개선하기 위한 내용들이에요, 이제부터. 엑셀 알리스에서 프레시는 어떤 식으로 정답을 정답이 있는 거죠, 여기서는. 왜냐하면 그 실제 100번째 수 두 차례인데 요 데이터는 그 100번째 상태에서 얘가 다음에 어디에 뒀다가 이제 답이 되는 거고
얘가 예측을 했을 때 그 답이 최대한 가깝게 나오도록 학습을 시킨 거예요. 답이 주어진 상태인 데이터인 거죠. 네, 여기 보면 정답이 있는 문제를 푸는 거예요. 학습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바둑 기사의 수를 따라할 수 있게끔. 그 팔러시가 목적이 진짜 정답을 찾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 바둑 기사가 프로가 둔 것처럼 잘 따라할 수 있게를 하는 거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프로 기사분들 문제는 완벽한 답을 알고 한 건 아닌데 어쨌든 그 프로 기사가 주는 거니까 말씀하신 대로 처음 모티베이션이 이게 많이 연습을 한 프로랑 비슷하게 두면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 같은 그런 건가 봐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잘했어요. 난 답을 어떻게 알고 하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답은 어차피 모르니까. 프로의 수를 따라하게끔 만들면 그래도 잘 할 수 있지. 최소한 대등하게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출발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그 디폴트 팔러시를 어떻게 하고자 하는 건데 사실 이거를 여기 있는 플로우는 논문에 있는 흐름이랑 비슷한데 그렇게 보면 사실 조금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 디폴트 팔러시에 해당하는 게 결국은 이제 그거에 대응하는 개선된 결과가 밸류 네트워크라고 부르는 거예요. 밸류 네트워크는 뭘 하는 거냐면 이제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게임을 끝까지 더 본다고 했잖아요. 근데 얘가 하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게임을 끝까지 둬서 뭐 누가 이겼네 이 결과가 나올 텐데 그런 거 안 하고 이 상황을 주면은 여기는 지금 흑이나 백 둘 중에 보통 뭐 둘 차례에 해당하는 걸 리턴 해줄 텐데 지금 이 상황은 뭐 흑한테 뭐 승률이 몇 프로야 백한테 승률이 몇 프로야 이렇게 바로 리턴을 해주는 거예요. 어떤 함수여서 끝까지 돌려보지 않고 디폴트 팔러시처럼 끝까지 돌려보는 게 아니라 지금 스테이터스를 주면 바로 그 상황의 승률을 알려주는. 그 말이 되고 끝까지 돌려본다는 게 원래 끝까지 돌려본다는 게 진짜로 그 이그조스티브하게 하는 거 이그조스티브가 다 그러니까 특정 시점에서 이그조스티브하게 이그조스티브는 아니에요. 이그조스티브는 아니고 그 상황이 주어졌으면 이제 여기서 이제 백이 둘 차례라고 해볼게요. 백이 둘 차례면은 그 디폴트 팔러시를 따라서 위치를 정해요. 그 다음 흑이 둘 차례인데 똑같은 디폴트 팔러시를 적용해서 흑이 둘 차례를 정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그냥 두는 거예요. 근데 네, 그 팔러시의 가장 나이브한 팔러시는 완전 랜덤 놓는 거죠. 완전 랜덤은 위치 놓게. 근데 그러면 사실 당연히 안 좋을 거잖아요. 거기까지 뭔가 열심히 뭔가 해서 왔는데 이제부터 막 하면 당연히 안 좋을 건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개선을 하려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SL 팔러시 다음에 뭐 걔는 뭐 네트워크도 깊고 뭐 오래 걸리니까 뭔가 같은 일을 하는데 좀 더 짧게 수행할 수 있는 그런 팔러시를 만들었고 걔는 뭐그 애큐러시가 24%고 이런 얘기가 잠깐 있었는데 걔를 왜 만들었냐면은 그 디폴트 팔러시처럼 쓰려고 만든 거예요. 근데 걔는 완전 나이브하게 하는 애는 아니고 대신에 어떤 이제 바둑 상황에서 바둑판에 주어진 주변에 있는 한 8개, 10개 정도만 보고 두는 수가 있나 봐요. 그 정도만 보고 좋은 수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것 데이터를 다 모아가지고 최대한 이제 그거와 비슷하게끔 하게 했다고 돼 있는데 사실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대신 취지는 SL 팔러시는 오래 걸리고 좀 더 정확할 수 있지만 오래 걸리니까 얘를 사실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 디폴트 팔러시를 써서 끝까지 돌려보려면 걔는 되게 빨리 수행이 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걔가 너무 오래 걸려버리면 많은 탐색을 못 해보니까 걔를 쓸 수는 없는 거고 걔보다 조금 성능은 떨어지지만 완전 랜덤하게 두는 애보다는 똑똑한 뭔가 이런 중간점을 찾은 거라고 생각이 되고 걔를 이제 롤아웃 팔러시라고 이제 여기서 이제 이름을 붙였고 걔를 그러니까 롤아웃 팔러시만 둬서 디폴트 팔러시를 수행을 해서 그 노드의 뭐 승률을 알려줄 수 있는 건데 얘네는 알파고는 그것만 한 게 아니고 밸류 네트워크라는 걸 같이 만들어서 밸류 네트워크를 거치면은 그런 끝까지 두는 걸 하지 않더라도 지금 승률이 몇 프로야를 알려줄 수 있는 걸 만든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걔가 되게 걔가 뱉어낸 승률 예측치가 되게 정확해야 되잖아요. 너무 얼토당토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팔러시가 없으면 뭐가 될까? 랜덤보다 한 뭔가로 정해져서 어쨌든 그냥 걔에 맞춰서 쭉 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확률이라고 하려면 뭔가 되게 경우의 수가 많고 중에서 이겼다 졌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냥 어쨌든 디폴트 팔러시가 뭔가 되게 정해져 있는 디폴트 팔러시대로 순서대로 슈퍼스를 쭉 따라가면 그러니까 제가 그게 제일 거기서 확률은 무슨 뭐를 확률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됐는데 이게 거의 게임 후반부예요. 이쯤엔 이제 대세가 기운 거예요. 대세가 기울었으면은 어떻게 두더라도 그 결과가 안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후반부로 갈수록 저 팔러시를 되게 정교하게 두는 것보다는 빨리 끝을 내서 지금 상황이 누구한테 유리하다라는 결과를 빨리 뱉어주는 게 좋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저게 항상 좋은 수로 가게끔 플래시를 만들지 않고 랜덤만 수를 두 개끔 섞어요. 오버피팅이 안 되게. 더 좋은 수만 입력으로 줘서 좋은 건 결과만 나오게 하는. 그러니까 디폴트 팔러시니까 어떤 시점에서 여러 번 해보는 거예요. 네, 업데이트하는 거죠. 쭉 하고 바로 플래시 네트워크의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고. 시간 제한된 시간 안에 여러 번 쭉 계속 가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 번은 아니고 그 상황에서 경우의 수가 여러 개 있을 텐데 한 가지를 까 나오는 거죠. 한 가지가 나오고 네.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시간이 예를 들어 30초면 거의 대부분 시간 제한이 있어요. 5분 안에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정 팔러스를 가보고 끝까지 가서 이겼어요. 또 파라미터 약간 바뀌는 상태로 또 그냥 가봐서 놓쳤어. 이게 경우가 쭉 쌓여서 네, 맞아요. 네. 이게 확률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 5분 안에 한 5분 안에 한 1000번 어쨌든 해봤는데 1000번 했더니 한 번 중에서 내가 999번 이겼으면 이 확률 이기라고 해서 999라고 어쨌든 그게 이쪽에 쌓이겠죠. 이런 쪽에. 그러니까 이때는 많이 해보지 않으면 이 길로 가는 게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는데 가봤더니 이 길로 갔을 때 쭉 따라가면 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텐데 이 길로 가면은 대체로 좋더라. 이 길로 가면은 안 좋더라. 이 길로 가면은 애매해서 좀 더 가서 뒤에 가서 좋은 수가 안 좋은 수가 나눠진다. 이런 정보들이 실제로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찾기 위해서 작업을 하는 거라서 이쪽에서 끝까지 둬보는 작업이 오래 걸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거고 이게 후반부로 갈수록 이런 좀 나이브한 팔러시를 써도 문제가 없을 텐데 이게 되게 초반이면 저기서 한 결과가 거의 사실 쓸모없는 결과의 가능성이 높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 어쨌든 중요한 건 많은 걸 해봐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얘는 조금 빨리 수행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게 뒤로 진행되면 될수록 이 트리가 표현하는 어떤 그 정확도가 올라가겠죠. 초반일수록 이제 부정확하고. 그래서 그 밸류 네트워크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런 디폴트 팔러시에 들어가는 시간조차도 없애고 뭔가 더 똑똑하게 한번 지금 상황을 보고 해보자는 건데 그럼 얘를 밸류 네트워크를 잘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할 거잖아요. 밸류 네트워크 하는 게 보면 어떤 이 각 위치의 확률 분포가 나오는 게 아니고 지금 그래서 이길 수 있냐 없냐라는 값 하나를 예측을 하는 거예요. 승률이 얼마다. 이 밸류 네트워크를 잘 만들기 위해서 다시 SL 팔러시로 가요. 그래서 SL 팔러시를 강화학습을 시켜서 RL 팔러시라는 걸 만들어요. 이때 강화학습이 쓰이는데 뭐 그럼 이 팔러시니까 어떤 수를 이제 리턴을 해줄 거고 그럼 그 수를 뒀을 때 그 이후에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겼냐 졌냐가 결정이 될 건데 그거를 리워드로 줘서 학습을 시키는 건데 이 강화학습이라는 개념이 이제 이런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기고 지는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떤 수를 뒀는데 결과적으로 이겼어요. 그러면 얘는 이기는데 도움이 된 수라고 해서 그런 수를 두는 거를 강화를 시켜주는 거고요. 어떤 수를 뒀는데 반드시 그 수 때문에 졌는지는 사실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게임이 어떤 한 수로 결정되는 게 아니니까. 하지만 지는 과정에서 나왔던 그 수는
뭐 결과적으로 그렇게 둬서 졌으니까 이렇게 안 두는 게 좋다라고 이제 강화를 시켜주는 거죠. 근데 뭐 여러 번 두다 보면은 뭐 그 수가 이제 좋다고 판단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번 학습을 시켜봐야 되는 건데 그게 강화학습인데 강화학습이 되게 뭐 역사도 깊고 뭐가 되게 복잡해요. 여기서 이제 이 폴리시 그레디언트 리인포스먼트 러닝이라는 강화학습 기법을 썼대요.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밸류 펑션이라는 거를 써서 하는 강화학습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걸 썼다고 되어 있고 이거의 특징은 이제 제가 여기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제가 뭐 강화학습을 다 완전히 이해하고 본 게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어쨌든 여기서는 강화학습을 썼고 강화학습 과정에서는 그 게임의 승패에 따라서 뭔가 강화되고 약화된다 이런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SL 팔러시로 RL 팔러시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거기서 어떻게 그러면은 학습을 시켰냐라는 게 되게 궁금할 수 있는 내용이고 사실 저는 그게 궁금했었는데 뭐 셀프 플레이를 한다는 말도 논문에 많이 나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셀프 플레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뭐 그렇게 친절하게 설명된 게 아니어서 정리를 해보면 처음에는 SL 팔러시랑 SL 팔러시끼리 대결을 시켜요. 그렇게 해서 500번 대결을 시킨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한쪽은 그 결과에 따라서 강화 학습이 되니까 이제 그 네트워크의 웨이트가 업데이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렇게 강화된 애를 이 어포넌트 풀이라는 데다가 넣어요. 500번 할 때마다. 500번 할 때마다 넣고 그 다음에 대결을 할 때 원래 들어가 있던 애랑 지금 넣은 애 중에서 랜덤으로 꺼내고 이런 걸 계속 500 이터레이션 단위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어포넌트 풀도 점점 커지고 그 다음에 이 어포넌트 말고 이제 자기 자신에 해당하는 애는 매번 이제 강화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강화된 그 레이티스트의 네트워크끼리 붙이는 건 아니고 한쪽은 레이티스트고 나머지 하나는 지금까지 거쳐왔던 애들 중에서 랜덤하게 고르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해야지 오버피팅을 막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여기 보면은 약간 이제 그런 랜덤성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곳곳에 있는데 그게 다 이제 오버피팅을 막기 위한 뭐 이론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뭐 얘네도 다 해보고 나니까 더 그런 결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보면.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있고 그럼 얘를 왜 만들었냐? 얘는 지금 보면은 결국은 이제 아까까지 SL 팔러시는 프로를 잘 따라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든 건데 얘는 이기는 네트워크를 만든 거예요. 상대가 비록 이제 자기에서 파생된 네트워크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길 수 있는 수를 뱉어줄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얘로 이 밸류 네트워크라는 걸 만든 거예요. 이 RL 팔러시라는 것도 결국은 SL 팔러시처럼 그 확률 분포를 리턴을 하는 앤데 확률 분포를 리턴을 하는 거에 플러스로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여기서는 어떤 최종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누가 이길 건데 이것까지 해줄 수 있게 네트워크가 좀 더 이제 추가가 된 거고 이걸로 학습을 시킨 거죠. 그래서 지금 RL 팔러시를 만드는 데는 이런 식으로 SL 팔러시와 뭐 500 이터레이션마다 이제 적들을 점점 쌓아나가면서 대결을 시켜서 학습을 시켜서 이렇게 완성된 RL 팔러시를 가지고 밸류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셀프 플레이로 이루어져 있는 그 데이터가 있을 텐데 이 데이터는 요거랑은 또 다른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3천만 개의 컴퓨터끼리 만들어낸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상태가 있고 그 상태가 결국은 끝까지 갔을 때 그 상태에서 얘가 이겼냐 졌냐로 이제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 목적은 어떤 상태를 보고 다음 수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상태에서 내가 이길 수 있냐 없냐를 리턴해 주는 게 밸류 네트워크의 목적이어서 이 데이터는 어떤 상황에서 흑이라고 하면은 이 상황에서 결국 흑이 이겼냐 졌냐는 이미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걸로 이제 학습을 시킨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이 학습된 걸 바탕으로 해서 지금 이 상태면은 누가 더 유리해 이거를 리턴을 해주는 거죠. 이 밸류 네트워크랑 아까 롤아웃 팔러시로 끝까지 돌려가지고 나온 값 두 개를 가중치를 0.5, 0.5로 둬서 아까 그 트리 디폴트 팔러시를 대체를 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세돌이 이긴 거죠. 여기까지 약간 뭐 헷갈릴 수도 있고 약간 뭐 되게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고 뭐 한데 뭐 저도 그렇고요. 어쨌든 이제 기존에 있는 MCTS랑 뭐가 다른지 뭐를 다르고 어떤 취지로 뭔가를 했는지 정도를 아시면 사실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 가지고 실제 게임을 둘 때 어떻게 할 건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 건데 음, 게임을 두면서 틀이 이제 다음 수를 정하기 전까지 이 MCTS로 이런 서치 트리는 점점 확장해 나갈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다 돼서 어딘가를 리턴하게 알려주는 그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더 수식을 표현해서 나타낸 건데 엣지가 있었잖아요. 아까 트리에서. 그러면 이게 S는 스테이트고 A는 이제 액션인데 Q와 N과 P라는 어떤 베리어블을 이제 엣지가 가질 수 있게 해요. 그래서 Q는 액션 밸류, N은 비지트 카운트, P는 이제 프라이어 프로버빌리티라고 되어 있는데 액션 밸류는 아까 이제 게임을 쭉 수행해서 마지막에 밸류 네트워크에서 뭔가를 평가를 하고 백 프로퍼게이션으로 엣지를 업데이트 해주잖아요. 거기에 있는 그 값들이 계속 그게 이제 Q고요. 액션 밸류에 해당하는. 그다음에 엣지마다 방문한 횟수가 있을 텐데 걔가 비지 카운트인 거고 이 P 값은 처음에 그냥 SL 팔러스가 뱉어주는 그냥 그 순수하게 SL 팔러스가 뱉어주는 그 확률 값이에요. 그랬을 때 매번 이제 루트에서 출발을 해서 어느 엣지로 갈지를 요식대로 따르는 거예요. 보시면은 이 Q 값만 보면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런 게 아니라 뒤에 뭐가 더 붙어 있잖아요. 얘는 보시면은 식이 이런 식이고 요거는 그 SL 팔러스가 뱉어주는 확률에다가 분모로 이 방문한 값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뭐냐면 방문이 적을 때는 이 트리의 초기 상태인 거죠. 초기에는 뭐 엣지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을 텐데 그때는 데이터가 없으니까 팔러스대로 가라는 거고 이제 이게 트리가 점점 확장돼 나가면서 엣지별로 이제 비지트 카운트들이 점점 증가하는 식으로 진행이 될 텐데 그때 돼서는 얘가 아니고 이 밸류를 보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밸류를 보고 가라고 하면은 엉망으로 가게 될 거니까 뭔가 보정을 해준 거죠. 이 두 개를 써서. 그렇게 해서 이 값이 최대가 되는 엣지로 가라는 얘기고. 그래서 그러니까 비짓 카운트가 적은 네트워크 그 트리의 초기 시점에는 이 확률을 따르고 이 트리가 많이 커져서 비짓 카운트가 많아졌을 때는 그래서 끝까지 밸류 네트워크로 이밸류에이션을 많이 거쳐서 그 값들이 백프로퍼게이션 된 그 값을 보고 움직여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컨셉 자체도 알파고가 처음 한 게 아니에요. 이런 비슷한 개념도 이전부터 있었던 거고 단지 얘네들은 이제 수식을 이런 식으로 나타낸 거고 또 이런 것들을 컨트리뷰션이라고 할 수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선택을 하고 그 익스펜션이라는 거는 리프 노드에 도달했을 때 거기서 이밸류에이션을 할 수도 있고 이밸류에이션이 이미 됐으면은 거기서 또 차일드 노드를 만들어서 가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작업을 하는 거고 이밸류에이션의 식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밸류 네트워크, 밸류 펑션을 써서 나온 값하고 롤아웃 팔러시라는 걸 써서 끝까지 수행해 봤을 때 나오는 그 값. 그러니까 뭐 이렇게 했을 때 두 개가 나오는 결과가 조금 다르겠죠. 얘는 뭐 지금 뭐 흑의 승률이 얼마야? 흑의 승률이 얼마야 나올 텐데 그거를 이제 같이 보겠다는 거고. 뭐 이것도 이제 이쪽 구글에서 여러 가지 이 람다 값으로 실험을 해봤을 텐데 논문에서는 이게 비율이 1대1일 때가 제일 좋았다고 돼 있더라고요. 백업 단계는 뭐 지금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짓 카운트는 그 거쳐온 길을 그냥 계속 일씩 증가시키는 거고 이 Q 값은 이 정해진 이 값을 이제 누적을 시킬 텐데 거쳐온 엣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제 누적을 시킨 다음에 이 비짓 카운트로 나눠주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랑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사실 큰 그림은 이제 다룬 거고, 그래서 결과는 뭐 다 아시다시피 인간 챔피언을 이겼으니까 더 이제 더 이게 별로 안 좋다라고 아무도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고. 정리를 하면 이게 되게 이런 걸 우리가 이렇게 강력한 바둑 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는 이 시점에 뭐 10년, 20년 뒤에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게 이제 그 현실화 시킨 게 이쪽의 컨트리뷰션인 거고. 결국은 이제 기술적으로 접근을 해보면 트리팔러시랑 디폴트 팔러시에 해당하는 거를 딥러닝 강화학습을 써서 바꾼 것 뿐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뭐 수많은 데이터. 근데 이제 사람 데이터를 쓴 부분, 그다음에 컴퓨터가 만들어낸 데이터를 쓴 부분, 이런 거에 있어서도 많은 고민과 노력이 있었을 거고,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었을 텐데, 그런 걸 통해서 이런 접근법이 훌륭하다는 게 입증이 된 거고요. 사실 뭐 여기까지만 보고 지금이 2016년이었으면은 뭐 리미테이션이 없었을 것 같은데, 이제 지나고 난 시점에서 돌아보면은 이 알파고리는 프로 기사의 기보를 보고 학습을 한 거잖아요. 휴먼 날리지가 필요한 상황인 건데, 이제 이후에 나온 알파고 제로는 사람의 기보 없이 혼자서 자기가 준 데이터로 학습을 해서 알파고리를 갖고 노는 수준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봤으면 이제 궁금해지는 거죠.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사람 데이터에서 출발을 해서 SL 팔러시도 만들고, 거기서 걔를 베이스로 해서 RL 팔러시도 만들고, 거기서 밸류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는 거 보면은 이 모든 거의 근간은 SL 팔러시인데 얘네가 없이 더 강력한 게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하니까 이게 신기하잖아요. 알파고 제로에 대해서 알고 싶어지는 모티베이션은 충분해진 것 같고,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훨씬 많이 썼겠죠. 같은 컴퓨터 자원을 가지고. 근데 이제 게임을 실제 둘 때로 보면은 이 알파고는 엄청 큰 서버에서 결과를 받아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알파고 제로인가 뭐는 뭐 TPU 4개인가 써서 됐다고 본 것 같거든요. 더 뭔가 믿을 수 없는 일인 거지. 그럴 수도 있고. 얘기 들었습니다. 실제로 교육하는 과정에서는 그렇게 쓰지 몰라도 트레이닝 과정에서는 훨씬 많이 썼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하고 제로가. 그렇죠.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로를 이제 일부 준비를 하시면 되는 거지. 책만 됐어요. 이 책에도 알파고 제로에 대한 얘기가 조금 있었어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혹시 되게 막 헷갈리실 것 같은, 저도 사실 헷갈렸거든요. 그래서 MCTS 제 퀴즈를 낼게요. 그러면 자, MCTS가 여기 이제 이 알파고리 버전에서 트레이닝에 쓰였다 안 쓰였다? 정답입니다. 제가 발표를 잘했나 보네요. 사실 저는 이거 읽으면서 그래서 MCTS가 뭐 이게 순서도 조금 막 되게 헷갈리게 돼 있어서 뭐가 컨트리뷰션인지 되게 뭔가 알기가 어렵게 돼 있어요. 나중에 이제 알파고 제로를 이제 설명해주는 동영상을 봤는데 거기서 그렇게 이제 발표자분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MCTS는 알파고 리 버전에서는 학습에 쓰인 게 아니다. 근데 알파고 제로에서는 MCTS가 학습에 쓰였대요. 지금 그게 제가 아는 유일한, 그러니까 그 프로 기보를 보지 않은 것하고
MCTS를 학습에 썼다 정도가 이제 알파고리랑 다른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들이 이제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고 왜 더 좋은 결과를 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논문이나 뭐 이런 거 자료들을 보지 못해서 거기에는 지금 이제 모르는 상태고. 트레이딩 MCTS가 쓰는 거는 디폴트 폴리시로 이제 시뮬레이션 하는 거는 실제로 뭐 예를 들면 이세돌 맞아요. 둘 때만 하는 거예요. 네. 실시간으로 했다는 거. 둘 때 쓰는 게 MCTS고, 근데 그 MCTS를 잘하게 하기 위해서 그 MCTS가 호출하는 펑션들을 학습을 시킨 거죠. SL이랑 미리 네, SL이랑 뭐 RL이랑 밸류 네트워크 얘네들. 근데 이거 그냥 보면은 그래서 뭐 어떻게 했다는 건지 되게 헷갈리거든요. 저는 그랬었어요. MCTS는 그 학생들 저 귀가 제로에서요? 이해했어요. 실제로 그 사용할 때만 썼다고 하니까 앙상블 메소드도 학습할 때 쓰이는 거 아닌가요? 학습할 때 뭐 합치는 거였나요? 아예 학습에는 MCTS라는 걸 안 쓴다고 했어요. 알파고리에서. 학습할 때 쓸 수 있는데 근데 그러니까 원래는 학습해놓은 것들 합쳐서 더 좋은 수준의 분류기를 만들 때 스테이스가 그런 방식으로 하게 된것 같아요. 간접적으로요. 몬테카를로 기법 자체가 이렇게 여러 시행을 뿌려놓고 제일 많이 가는 그거를 선택해서 이세돌이 한번 이겼죠. 네. 어떻게 뭐, 그걸 모르죠. 저는 바둑을 몰라서. 아니 그때 딱 한 수를 줬더니 컴퓨터가 이상해서 네, 뭐 그렇다는 건데.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되게 갑자기 떨어졌다고 그때 보도했어요. 16번의 기보 중에서 그 스테이트가 몇 수가 나올까? 학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유튜브 동영상 중에 뭔가 그런 거에 대한 동영상도 있는 것 같았는데 바둑을 모르니까. 사람이 두지 않았다는 기보를 말씀하신 것처럼 랜덤 빌드 없잖아요. 근데도 되게 깊게 들어간 케이스에 딱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좀 더 이제 재밌는 이야기. 지금 아까 이제 쭉 내용 중에서 SL 팔러시를 이제 사람 그 기보로 학습을 시킨 다음에 걔보다 더 강한 RL 팔러시를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MCTS에서 이제 트리 팔러시로 SL 팔러시를 쓰는데 그거 대신에 RL 팔러시가 더 좋으니까 RL 팔러시를 쓰는 게 더 좋은 거 아니냐라는 한 질문을 뭐 제가 봤던 동영상에서 하더라고요. 진행자들끼리. 이미 짜고 한 건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논문에 얘기가 나와 있는데 SL 팔러시로 두 개 하는 게 오버피팅을 막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더 좋지만 뭔가 이제 수를 둘 때는 랜덤성이 반영되는 게 결과적으로는 더 좋을 수 있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 것도 신기한 점인 것 같고. 지금 없으면 알고 있는 건 있는 거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거 시점에서